결혼하면 효자 된다더니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유부녀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요. 남편이랑 오순도순 살다가 아기가 생기면 낳고 정 안 생기면 우리 둘이 행복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했네요. 제 남편은 연애할 때 그렇게 자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정도 돼야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하는 정도였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거의 연락도 안 드리고 명절이나 찾아뵐 정도로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아무리 낳아준 부모라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거라나 뭐라나 하면서 저랑 결혼하면 자기가 가장이니 저와의 결혼 생활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저희 친정도 약간 개인적인 주의였기 때문에 성향이 잘 맞는다 생각했고 시댁에서 간섭도 잘 안 하시니까 시집살이라는 건 별로 없겠구나 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한 직후에 갑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아직 현역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보다 연봉도 높으신데 무슨 용돈까지 드려야 하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대성한 자식인 건데 부모님한테 단 몇 푼이라도 용돈을 쥐어드려야지 자기가 좀 어른이 된 기분이 들 것 같다나요? 그리고 저랑 연애할 때 저한테는 아무리 자기 부모님 생신이어도 집에 안 가고 저랑 술 마시고 저랑 밤새 놀면서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었는데 갑자기 결혼하기 직후에는 지 부모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다며 눈물까지 보였네요. 조금 어이가 없었죠.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애틋하고 마음에 사무치면 처음부터 그러던가 결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부모님 은혜가 감사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원래부터 효자였던 것처럼 구니까 어이가 없었죠. 근데 여자도 애 낳고 나야 엄마가 나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그런 거 느끼고 반성한다면서요. 아직 저는 아이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남편도 그런 마음인가 보다 하고 위로도 해주고 맞장구도 쳐줬었네요. 그러더니 남편이 어느 날 자기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명절 때도 안 드리던 용돈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야 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뭔 생각인 건지 잘 이해는 안 갔지만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각자 20만 원씩 각출해서 자기네 부모님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친정 부모님께 용돈 같은 거 매달 드릴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야 노후 준비도 다 됐고 저보다 연봉도 높으셔서 제가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받았지 제가 드린다는 생각은 부끄럽지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시는데 제가 꼴랑 몇십만 원 들여봤자 저희 집 살림 걱정하면서 너희가 우리 용돈 줄 돈으로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입던지 소고기라도 몇 번 사먹던지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저더러 자기랑 나랑 20씩 해서 매달 시부모님께 40만 원씩 드리자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용돈 안 드려도 되는데 하고 말했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처가댁에 용돈 필요 없으시면 그럼 우리가 매달 40만 원씩 각출해서 시댁에 80만 원 드리면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너 엄청 좋게 보시겠다. 이러면서 혼자 김칫국을 마시네요.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안 주면 그 돈으로 너희 부모님 용돈이 더블이 되는 거냐 물었더니 어차피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었는데 한쪽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한쪽에 몰아주는 게 더 이득 아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야 물론 저희 부모님께 용돈 몇 푼 안 드려봐야 살림살이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건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뭔가 열이 받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양쪽 부모님인데 왜 우리 돈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뭔가 손해보기가 싫어져서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썩으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요. 들으시는 분들도 어이없죠. 내가 뭘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들한테 돈 얼마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고깝냐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한 달 40만 원이 그냥 한 끼 밥값일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한테는 한 달 식비로도 쓸 수 있는 돈이라고요.
엄청 씩씩거리는 거예요. 한 달 식비하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라 자식이 한 달에 얼마라도 용돈 기분 나게 드리는 돈 아니었냐. 그렇게 빈정상하고 감정상할 이야기라면 누구를 더 주고 덜 주고 할 필요 없이 똑같은 금액 각출해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니 알겠대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매달 서로의 부모님 용돈으로 각자 40만 원씩 돈을 냈어요. 남편은 시댁에 매달 40만 원을 달달이 보내더라고요. 월급 통장을 서로 다 오픈하고 있어서 각자 통장에서 부모님 용돈으로 매달 4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을 서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돈도 별로 안 되는 40만 원을 드리고 달달이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가 민망해서 저는 그 돈을 적금을 들어서 모아놨었어요. 매달 40만 원씩이요. 남편은 40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지만 저는 통장에 달마다 모아놨었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칠순이 금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칠순 용돈 겸해서 어머님 드릴 돈을 2년간 40만 원씩 모았어요. 그러니 거의 1,000만 원 돈이 모였더라고요. 1,000만 원이 조금 안 돼서 그냥 제 사비로 딱 1,000만 원 채워서 저희 엄마 생신 때 봉투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워 가져갔죠. 남편은 그걸 보더니 그게 뭐냐고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의 용돈이다 했더니 뭐 5,000원 만원짜리로 해서 돈 봉투 두툼해 보이게 만든 거냐며 아주 웃긴다고 저를 비웃었네요. 저는 남편 무시하고 엄마 칠순 파티에서 당당하게 엄마한테 용돈 봉투를 내밀었죠. 엄마는 그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봉투에서 5만원권 뭉텅이를 꺼내서 양손에 쥐고 흔들어 보이셨어요. 우리 딸내미가 내 칠순 선물로 중고차 한 대 값을 줬다면서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아, 물론 저희 엄마는 중고차 사실 생각도 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외제차 세단 타고 다니세요. 그냥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친척들 다들 기뻐하면서 저한테 센스 있다고 치켜 세워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엄마 칠순잔치는 끝났어요. 저도 딸로서 아주 뿌듯했고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은 저를 아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모른 척 했네요. 집에 도착하고 나니 피곤해서 씻고 자려는 저를 붙들고 남편은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장모님께 드린 돈이 대체 얼마냐? 5만원권이 아주 뭉텅이던데. 못해도 1,000만 원은 돼 보이던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아주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디서 났기는 매달 부모님께 드리기로 한 돈 나는 2년 모아서 일시불로 드린 건데 왜 난리냐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면 돈이 얼만데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장모님께 주냐 마냐 아주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어이가 없었죠. 순간 앞만 보고 달려드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뭘 상의도 없이 내가 그랬냐고. 각자 부모님께 한 달에 얼마씩 용돈으로 드리기로 한 거 오래전에 끝난 얘기인데 내가 당신 모르게 했다고 몰아붙이는 게 더 이상해 보인다고. 이미 다 합의한 이야기인데 날더러 도대체 뭘 속였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었는지 잠시 조용하다가 저더러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센스도 없는 며느리라는 말을 하네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자기가 큰 돈 보고 흥분해서 사리분별 못한 거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더러 너희 부모님은 1,000만 원 없이도 잘 사시는 분들 아니냐면서 자기는 매달 시부모님한테 그런 푼돈 드리는 것도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제 친정 부모님은 가방끈도 길고 워낙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사는 자기 부모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네가 맏며느리면 그런 부분은 자기가 눈치 안 줘도 알아서 잘 챙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항상 저를 좀 매몰차고 너무하다고 생각해왔대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서 생각도 못한 말을 들어서 더 충격이었네요. 그래서 뭔 소리냐고. 툭 까놓고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금수저냐. 힘든 시절에 공부 욕심에 빚까지 내면서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라서 당연히 누려야 할 만큼 누리고
공부한 만큼 벌고 있는 거고 시댁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정도 능력치만큼 돈 버는 거다. 근데 내가 네 시댁 언제 무시한 적이 있냐. 오히려 틈틈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다. 결혼 기념일에 내 사비로 해외여행도 보내드렸고 어머님께는 생전 첫 명품백도 내가 사드렸다. 내가 못한 게 뭐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네가 만족 못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남편으로 두고 살 수 없다고 아직 애도 없는데 헤어지자고 했죠.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데 저는 남편 본 모습을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남편 가진 거 쥐뿔도 없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자가 성공하려면 이런 힘든 순간도 있는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고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노력해서 성공하라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신 거고요. 해줄 만큼 해줬더니 받을 건 다 받아먹고선 지네 부모님한테 돈 몇 푼 안 줬다고 난리인 거예요. 사실 안 준 것도 아니죠. 할부와 일시불의 차이일 뿐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금액만 보고 눈이 돌아서 저한테 모자란 며느리 내보내 하는 걸 보니 온갖 정이 다 떨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솔직히 이혼하면 아쉬운 건 남편 쪽이겠죠. 저는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원래 살던 집도 제 명의이고 자동차도 제 명의예요. 가만히 있는 시댁보다 해줘도 달린 남편 놈과 사는 게 이혼녀 꼬리 붙이는 것보다 더욱 괴로울 것 같아서요. 아이가 쉽게 안 들어서는 게 한때는 참 괴롭고 슬펐는데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없다는 현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혼 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아님 그냥 혼자서 행복하든 지금보다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혼자 살게 될 저를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쁜 아이를 임신한 30살 여성입니다. 아이를 가진 걸 알고 나서는 마냥 행복했는데 출산일이 다가오니 심란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아기 낳을 계획은 딱히 없었어요. 아기 낳는 게 무섭기도 했고 잘 키울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냥 가치관 잘 맞는 남편 만나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 말을 다 옳다고 해주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임신에 대한 부담감 없이 남편을 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점점 시댁에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어요. 애 안 낳을 거면 왜 결혼을 했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애를 낳아야지. 나중에 애 없으면 고생한다, 외롭다 등등 주기적으로 저희에게 임신을 하라고 설교를 늘어놓으셨죠. 결국 남편도 시부모님 이야기에 마음이 변했는지 자꾸 저한테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넣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됐다고는 하시지만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난임 치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던 피임도 끊고 2세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거 있죠. 병원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하늘이 주신 축복 같고 선물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꼭 건강하게 낳아서 소중히 길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왕절개를 하고 싶었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도 하고 원래는 임신도 잘 안 될 거라는 의사 이야기를 듣고 아, 이번 생에 이세는 없겠구나 하고 임신을 단념했을 정도로 제가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슬슬 출산할 병원과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출산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뭐라고 하더군요. 애 낳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수술 비용에 입원실까지 합치니 대략 200만 원 안팎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왕절개하면 자연분만보다 더 비싸다. 원에서 제왕절개를 하면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는 1인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보통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죠. 제 말이 법이라고 해주던 남편 표정이 뭔가 쎄한 거예요. 왜 제왕절개를 하냐고. 그건 피치 못할 상황일 때나 하는 거지. 보통 다 자연분만을 하는데 너는 왜 돈도 많이 드는 제왕절개를 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몸도 안 좋고 치력도 없는데 자연분만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제 말뜻을 알아들은 줄 알았었죠. 며칠간 출산에 대해서 별말 없었기에 저도 더 이상 얘기 안 했고 친정 엄마랑 같이 조리원 알아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시댁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남편이 홀라당 이르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분들의 고지식한 분들이고 그래서인지 제왕절개 이야기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셨어요. 남들 다 자연분만으로 애들 잘만 낳던데 저더러 뭐가 모자라서 제왕절개를 하냐고. 자기들 젊을 때는 애엄마들 양수 터져도 자연분만 잘만 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엔 안 그래요 어머니 했더니 요즘이나 옛날이나 뭐가 다르다고. 오히려 의학도 더 발달했는데 뭐가 무서워서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 따위를 하려고 하냐고. 요즘 여자애들은 겁도 참 많고 지 새끼 생각은 안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서운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반성하는 줄 알았는지 더 뭐라고 하셨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애들은 배 갈라서 의사가 꺼내준 거라 몸도 약하고 뭐 하나 모자라다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애들이 건강하고 씩씩하다면서. 그리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애들이 머리도 좋다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만 떠벌리시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날이라서 분위기 더 망치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어차피 제가 수술하는 거고 저희 돈으로 병원비 내는 건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어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수술이랑 1인실 등등 다 예약을 했어요. 선금 100만 원도 미리 입금했고요. 남편한테도 당신이 나 대신 애 낳아줄 거 아니면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했고요. 저희 친정한테는 그냥 시부모님이 옛날 분이라서 제왕절개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만 가볍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출산 한 달 정도 남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원무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지? 예약 확인 전화인가? 하고 받았는데 저한테 예약 취소된 걸 알리는 전화였어요. 화가 나서 애가 지금 다음 달에 나오게 생겼는데 무슨 갑자기 취소냐고 말이 되냐고 했더니 병원 측에서도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제 보호자라는 사람이 자꾸 잡아둔 수술 일정이랑 1인실을 취소해달라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불받는 계좌도 제 이름이 아닌 계좌여서 뭐지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였네요. 알고 보니 수술비 선 입금한 거 환불해달라고 한 제 보호자라는 인간이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였네요. 다행히 병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예약은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저랑 같이 있던 친정에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남편이란 놈이랑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 물으셔서 그간 있었던 트러블을 부모님께 이야기했죠. 사실은 제왕절개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다고. 특히 시어머니가 너무 크게 반대를 하셨는데 이런 짓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고요. 당장 친정에서 저희 집 쫓아오셨네요. 마침 집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있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 있는데도 남편을 때리셨어요. 아기는 내 딸이 낳는데 네가 뭔데 그걸 취소를 하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면서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 아들을 왜 때리냐고 다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친정엄마 더 열받아서 뭔 손주를 위해서 그런 거냐고. 그런 사람이 왜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난리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저더러 애가 나약해서 미리 다 예약해뒀는데 취소하면 얘도 어쩔 수 없이 양수 터지면 자연분만하게 될 거 아니냐고. 예약해둔 병원이 없어야 자연분만을 하지 이러는데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열이 받았던 건 처음이었네요. 저희 엄마 열받아서 차마 시어머니는 못 때리고 남편 뺨을 때리셨어요. 노인네 칠 수 없으니까 네가 네 엄마 대신 맞으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왜 때리냐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 지르고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죠. 저희 엄마 시어머니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니들은 손주 새끼 모질이로 태어날까봐 걱정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딸이 더 걱정된다. 그깟 제왕절개랑 자연분만 애한테는 별반 차이도 없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 들이밀면서 남의 집 귀한 딸 애 낳다가 죽일 일 있냐고. 정말 저 태어나서 엄마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처음 봤네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 멈추지 않으시고 자연분만하면 애가 건강하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첫째 자연분만하다 잘못해서 지금 애가 이리 골골대고 둘째는 무서워서 제왕절개했는데 지금 체육선생이라고 저랑 제 남동생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희 엄마 열받아서 저 끌고 나오면서 한 번만 더 허튼 수작 부리면 내 딸이고 손주고 아무도 못 볼 줄 알으라고 엄포를 놓고 나왔어요. 저는 친정에서 엄마랑 안정 취하고 있고요. 엄마가 시댁이 예약해준 조리원이 있는데도 더 좋은 데로 예약해주셨어요. 시댁에서 예약한 조리원은 취소하고 제가 돈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시댁에서 해준 조리원이 너무 후져서 돈 보태서 다른 데 보낼 거라고 했네요.
그쪽들도 얘가 예약해둔 산부인가 취소하고 딴짓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요. 뭔가 저희한테 결정권이 넘어온 것 같아져서인지 이젠 막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이혼 변호사 명함을 바닥에 흘려놓고 왔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걸 봤나 보죠. 저 진짜 이혼할 마음도 있고 애 낳고 혼자 미혼모로 살 생각도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원하면 이혼하라고 애기 다 봐주고 지원도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원래는 애 절대 안 봐주신다고 하던 친정 엄마인데 제가 시댁에서 지독한 꼴 당하는 걸 직접 보시니까 마음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아기도 직접 봐주신다고 하고 하루 종일 저까지 케어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출산 예정일이 다가와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면 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해서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애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의 폭언을 계속하시고 남편은 자꾸 지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정말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지 제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지네 엄마 말만 듣고 있네요.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더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아마 제 마음은 80% 이상 기운 것 같은데요. 출산하자마자 남편한테 이혼 서류 던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많네요. 시어머니 뜻대로 자연분만 하기는 죽어도 싫고 제왕절개하고 나서 애기 안고 시댁 가면 얼마나 저를 괴롭히고 나쁜 말로 뭐라고 할지 상상이 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저와 아기가 행복해지는 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하고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여자예요.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 아이가 곧 출산을 할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말을 말아야죠. 제가 왜 라고 했냐면 저에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은 이건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우선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났어요. 그때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편을 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거나 만나게 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기 시골에 계셨거든요. 그나마 동생과는 인사는 나누었어요. 동생도 대학교를 다녔는데 저랑 같이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제가 남친 생기고 하면 은근 모르게 질투가 있었어요. 언제는 남편이랑 제 자취방에서 동생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동생이 은근슬쩍 손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취한다면서 남편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해서 제가 밀쳐내서 미쳤냐고 말하며 싸운 적도 있었어요. 평소에 서로 장난을 치고 그래서 그러려니 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도 동생이 저러는 거 보면 참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동생한테 뭐라 하기가 그런 게 과거의 일을 말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동생하고 저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한테 남친이 생겼어요. 물론 지금 남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남친이랑 같이 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남친이 알고 보니 동생이 썸을 타며 좋아했던 남자였어요. 당연히 동생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고 집에서 저보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채가냐며 뭐라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제가 없을 때 몰래 남친한테 와서 자기랑 만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이리저리 유혹을 하다가 결국에는 남친이 동생 때문에 자기가 곤란하다며 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동생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 남친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일어날 일이던가요? 썸남이라고 해도 막 싸우고 그래야 하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동생하고 한바탕 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로 다른 대학교에 다녀서 한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못 봤다고 해야 할까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같이 내려가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서로 바쁘게 보냈으니까요. 과제니 친구 모임이니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학과 활동들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볼 수가 있었나요? 남친 일은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그 뒤로 바빠서 만나지를 못하다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동생이 자기랑 같이 자취하자고 해서 같이 자취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 동생이 같이 다녔는데 저하고 남편이 같이 데이트를 하면 동생이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요. 같이 술 마시는 거 어떠냐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둘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단둘이 뭐 하자는 말이 많아서 제가 동생을 따로 불러서 왜 이러냐고 하니까 동생이 그냥저냥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남친 일 때문에 그런가 하고 두 번 다시 이러면 사람 취급 안 해준다며 경고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는 그냥 남편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다가 저의 경고에 알겠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상견례 때에도 동생은 그냥 조용히 수다 떨다가 먹고 그랬거든요. 결혼식 때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겠거니 하며 남편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누가 봐도 남편인데 왜 모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올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들어오자 버럭 소리를 지르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바람 피냐고 떠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당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말했고 저는 그걸 어찌 믿냐고 해서 자기 동료한테 물어보라며 남편이 전화하라 해서 물었더니 아니라고 해서 넘어갔지만 이후로 동생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핀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제가 남편 동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남편 동료 말을 믿냐며 자꾸 뭐라 했고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차츰 다투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아침에 서로 안 볼 지경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시부모님과 부모님이 어찌 그러느냐며 저희 부부한테 뭐라 하기도 했었어요. 결국은 제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따로 살기로 했고 부모님은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절 위로해 주었고 동생은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며 그동안 수고했다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따로 살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정을 잃게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결국은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자고 결정을 했고 합의 이혼을 하러 법정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것을 듣게 되었어요. 동생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언니는 너무 순진해서 정말 좋아. 그 사진들 내가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걸로 해서 주작한 건데 그걸 속아. 정말 난 대단한 것 같아. 하긴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잘 먹고 사는 거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 잘 지낼 거야. 그러면 언니는 화가 나서 꼬시겠지? 라고 말하면서 쳐다본 저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언니 이건 장난이야 라고 말하는데 장난으로 생각을 하겠나요? 전 바로 따져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머리 끄덩이를 잡았고 남편과 부모님, 시부모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말리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동생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주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연실색을 했고 부모님은 어찌 언니를 모함하느냐며 동생을 등짝 스매싱을 날렸어요. 진짜 동생의 그 말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이혼을 할 뻔했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동생 때문에 생긴 오해로 서로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합쳐졌고 동생은 그 뒤로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 소식에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그것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긴 남의 얼굴을 도용해서 사진 조작을 했으니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날 만했었어요. 그렇게 영원히 안 볼 줄 알았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설령 동생이라고 해도요. 근데 동생이 다시 오더라고요. 동생은 부모님 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쫓겨나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혈육인 저한테 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도와주고 싶겠나요? 저는 거기서 그냥 꺼지라 말했고 동생이 사정사정하니까 늦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일어나서 뺨을 때리며 쫓아냈어요. 그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난동을 피웠던 동생을 남편에 의해 밖으로 내쳐졌고 동생은 한 번 더 빌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그 일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한동안 친구들한테 의탁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모조리 다 쫓겨나고 그랬다며 어디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푼다고 주식하고 노름하다가 그만 빚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곧 공장이 어디 동남아로 이전 간다며 직장이 잃게 생겨서 빚을 못 갚을 지경이 되었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걸렸지만 그동안 동생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서 당장 나가라고 했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 동네 사람들이 동생을 보고 한심한 놈이라고 말하며 망신을 주었어요. 동생은 엉엉 울며 도망을 쳤고 저 멀리 아주 가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어디서 저런 게 있냐며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동생을 다시 볼 일이 없게 되었어요. 뭐 여자들이 서로 질투해서 남의 남친을 뺏고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제 동생이라
동생이라는 걸 몰랐고 그 이후로 친척이라도 여자면 못 믿는 상태가 되었어요. 비록 동생하고 헤어진 건 솔직히 말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든 다시 만날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워낙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고 최근에 동생하고 만나는 지인들이 다 떠나서 그 뒤 동생하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차츰 잊혀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동생이 없는 셈 치고 살고 계시고 저라도 어떻게든 잘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동생도 참 아주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였는지 제가 모르고 동생 썸남을 사귀면서부터 그렇게 삐뚤어진 운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나름 참 교육을 하고 저와 남편이 이혼할 뻔한 일을 막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사람의 질투가 너무 무섭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질투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 사연을 이만 마칠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